이번 영상에선 제가 인생 밑바닥부터 각종 대회에서 1등을 하는 트레이더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과정을 전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과연 흑수저였던 제가 전업 트레이더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야금야금 모아놨던 1000만원을 단 며칠 만에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목표 수익 약 200만원, 최대 손실 약 100만원을 기준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화려한 기술적 분석 때문이 아닙니다.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금 분배,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이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서 야금야금 늘려갔습니다. 최근 제 영상들의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달렸던 내용이 시드, 비중, 레버리지, 이걸 알려달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으로 이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성장했던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면, 진입하기 전에 리스크를 감수할 금액을 정하고 들어가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지 않아서 전 재산을 날립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더블럭이 발생을 해서 매수를 할 계획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은 풀 레버리지, 풀 비중을 땡겨서 매수를 하거나 손절이 터졌을 때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갈 텐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감수할 금액을 정해라. 그리고 이번 거래에서 나는 최대 손실을 100달러로 할 거야 라고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할 건 예상 평단부터 이 손절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이 구간을 예로 들면 손절까지의 거리는 대략 63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매매는 총 100달러를 최대 손실폭으로 잡았고, 손절 값까지의 거리는 대략 600달러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여기서 물량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16 비트코인을 잡으면 손절이 터져도 100달러밖에 손실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와서 여기서 0.16개의 비트코인을 샀다면 손절이 터지더라도 100달러의 손실만 나가게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내가 정한 손실 금액이 100달러죠. 그리고 손절까지의 거리가 600달러입니다. 그쵸? 600달러가 내려가면 손절이 터져요. 그러면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 돼요. 손절 금액 나누기 손절까지의 거리, 그럼 정확히 0.1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감안해서 뒤에 건 빼고 0.16 비트코인만 매수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단위가 작은 알트들도 똑같아요. 자, 솔라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거대한 저항 오더블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숏에 들어간다 치고, 이번에는 내가 정한 손실 금액이 200달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탑라인을 고점이라고 한다면 2.7달러가 올라가야 손절이 터집니다. 그럼 손절까지의 거리는 2.7달러죠. 그럼 과연 여기서 솔라나를 몇 개를 잡아야 딱 200달러만 손실이 나갈까요? 쉽습니다. 200 나누기 2.7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7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솔라나를 74개, 74개를 잡으면 손절이 터지더라도 딱 200불만 스탑이 나가게 돼요. 물론 수수료를 제외하고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뒤에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리스크를 감수할 금액을 정해라, 이 이론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하면 내가 코인으로 굴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0달러예요. 여기서 하루 총 손실을 1%로 잡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1%로 잡습니다. 그러면 100달러죠. 이 100달러를 잃으면 그날 매매는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1차 시드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진입할 개수, 물량을 정해야 되면 손절가는 필수로 정해야 됩니다. 왜냐? 손절가가 있어야 개수를 정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 나누기 손절가를 해야 이 물량이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2차로 시드 방어가 됩니다. 시드에 대한 이중 방어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매수할 코인의 개수를 정한다는 이론 하나 때문에 시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생존해온 비결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전부 다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실제 매매에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매매에서 응용할 상황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할 때의 응용 버전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매매는 딱 한 가지 이론으로 매매한다기보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1년에 딱 한 번 전 세계인이 다 모인다는 WSOT라는 대회를 제가 실제로 참가하고 있고, 그 참가하고 있는 계정으로 실제로 매매를 할
할 예정이라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매매법을 알려드리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신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 관리를 최대한 설명드리면서 매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대회 특성상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각 계좌마다 성질이 있는데 대회를 뜨는 계정은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해야 수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는 꽤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할 거예요. 대회 계정으로.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월 2일 오전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솔라나를 거래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할 거냐? 현재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추세가 돌파된 줄 알고 롱을 탔을 거예요.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전 유동성도 먹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 트렌드 라인, 하락 추세선에 대한 거짓 돌파, 트레이더들은 이거를 페이크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이크 아웃 현상이 발생하면 실망 매도세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데 현재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솔라나 숏을 도전해 볼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 볼 건데 시나리오를 짤 거예요. 제 최종 손절은 여기입니다. 정확히 200불에서 손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거래에서 최대 리스크를 1000달러 잡을 겁니다. 제 스탑로스가 터지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1000달러로 제한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고점까지 약 3.16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00개를 들어가면 3.16 곱하기 300개를 하면 948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총수량이 300개고 3.16달러가 올라가면 스탑로스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3.16 곱하기 개수를 하면은 손실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평단을 여기로 맞춰놨다. 그럼 고점까지 2.19달러입니다. 그러면 최대 1000달러를 리스크로 감수를 했을 때 물량을 최대 450개까지 잡을 수 있어요. 평단이 여기였을 때는 300개였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니까 450개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이 터지면 972달러라는 손실을 보게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포지션을 들어갈 때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번 포지션으로 최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두고 분할 매수를 계획을 해서 총 들어갈 개수를 정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 지금 계획은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떨어지면서 생긴 FVG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매하고 나서 바로 스탑이 터지는 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올라가긴 하지만 추매하고 나서 리테스트 하락이 나오고 나서 스탑이 터지는 겁니다. 이러면 저는 중간에 리스크 관리를 하겠죠. 이게 두 번째 안 좋은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함정이 트랩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거.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4개를 짜고 천천히 물량 진입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입은 여기에서 할 거예요. 이 구간이 안 온다. 그러면은 추매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기가 안 온다는 뜻은 스탑도 안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매를 하기 전까지는 스탑이 안 터져요. 애초에 분할로 들어갈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라나를 좀 멀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오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패턴이죠. 하락세기형 패턴. 하락세기형 패턴은 저점을 두 번을 갱신하면서 점점 하락 규모가 줄어드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추세 반전의 패턴이죠. 이 패턴은 저점을 두 번 갱신할 때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숏 잡은 거는 이 저점을 갱신할 때 전부 다 익절 처리할 겁니다. 애초에 이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짧게 먹으려고. 그리고 나서 스위칭은 잘 모르겠어요. 이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스위칭을 해도 승률이 꽤 높을 거예요. 웨지 패턴은 잘 먹여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손절만 잘 잡고 들어간다면 꽤나 먹을 게 많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저점을 갱신하면 전부 다 익절 처리할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로 올라오면 추매하고, 내려왔을 때 리스크 관리하고, 만약에 뒤로 놔두르면 여기에서 손절하고, 매매는 꽤나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제게 체결이 안 됐어요. 이럴 때는 그냥 시장가로 던질 생각도 해야 됩니다.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거래량이 좀 나왔죠. 전부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저는 전부 다 익절 처리도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솔라나를 거래했고 숏포지션 잡았고 수량은 200개, 총 수익금은 173달러. 이거를 그대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차트도 그대로 복사해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도 적어둘게요. 이렇게 적어두고 첫 번째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매도 아마 바로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거냐, 방금 매매했던 거랑 바로 연계가 되는 매매입니다. 하방 웨지를 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마지막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역추세로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당연히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겠죠. 이 하방 웨지에 대한 손절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방 웨지의 원리는 각 파동이 점점 작아진다는 매우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손절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 패턴에 대한 손절은 이 마지막 파동이 이 세 번째 파동보다 길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패턴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패턴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즉 이 두 번째 하락 있죠? 이 두 번째 하락보다 이게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절을 여기로 가져가면 역추세를 잡기 쉽습니다. 최종 손절을 무조건 여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가격대는 193.76달러입니다. 저는 여기를 손절로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방금 써본 거 있죠? 지금 들어가도 대략 2달러 손실이에요. 솔라나 한 개 기준으로 2달러 손실입니다. 이번 거래에서도 저는 1000달러를 리스크로 걸고 롱 포지션 들어갈 겁니다. 대신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한번, 그리고 이 밑에서 한번. 그래서 평단은 대충 여기로 맞춰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면 대충 평단이 이쯤 되겠죠. 그럼 평단으로부터 대략 1.5달러 하락을 해야 손절이에요. 그러면은 솔라나를 대충 600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1000달러의 손절을 걸고 들어갈 거면, 그러면 300개 300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대충 맞겠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 솔라나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마침 1분 보니까 오더블록 만들어주고 있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진입이 완료됐습니다. 평단이 여기로 형성이 됐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평단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 다음 매수는 여기 194.6달러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미리 매수를 걸어두고 미리 손절도 걸어두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저는 기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추매까지 건드리고 반등하면 정말 베스트인 시나리오고, 추매까지 했지만 손절이 터지면 예정했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키포인트는 리스크를 내가 미리 정하고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지켜볼게요. 자, 급락이 나오면서 두 번째 매수까지 됐습니다. 정확히 딱 매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평단은 딱 여기 형성됐습니다. 이제부터 스탑이 터지면은 제가 생각했던 리스크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도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최저점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스탑을 깨러 갈 수도 있죠.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만든 이 저점 매물대 여기 있죠. 15분상에서 발생한 FBG 구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선 물량을 덜어내면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당연히 내가 방향을 잘 맞춰서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반대 상황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선 물량을 덜어가면서 익절을 해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윗구간에서 천천히 익절 날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손익비가 안 좋을 수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손익비의 함정을 조심하라고. 손익비 따지고 목표값만 보다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겪었던 일 중에 정말 많은 경우가 손익비만 고집하다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익비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수익일 때 물량을 덜어낼 수 있다면 덜어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막 덜어내기보단 적절한 구간에서 덜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구간이 올 때까지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5분 보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나오는 첫 오더블럭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는 뜻은 스탑로스를 조금 더 짧게 잡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리스크를 조금 더 줄여보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탑로스를 여기로 옮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탑로스가 터져도 700불 손실입니다.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는 절반 익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191달러라는 확정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스탑로스도 일단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절은 내려와서 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 익절을 해놨으니까 내려오면 오히려 추매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파동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본절 로스를 거는 것보단 일단 최종 손절 라인만 걸어두고 나머지는 차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지켜볼게요. 자, 현재 FBG 구간과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한 무빙이었고, 내려오면 아까 제가 다시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내려와주면 물량 다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잡던가 아니면은 그냥 쭉 추세 먹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자리를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불타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흐름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솔라나가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윗구간에 15분봉 FVG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전량다 익절 치고 수익 확정 짓고 다음 자리를 찾아볼 겁니다. 애초에 단타로 접근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자, 솔라나가 익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300개 중에 약 250개 정도만 딱 체결이 됐어요. 끝구간에. 그래서 나머지는 전량 다 익절 처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량 다 익절 나갔고요. 이번 포지션은 약 950달러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종목은 솔라나였고 롱 포지션이었고 익절했고 총 수익금은 950.0446달러. 매매 일지도 적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매가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익금은 약 1123달러 정도인데 매매를 더 할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보면 현재 날봉이 이중 정확형 오더블럭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닿아주면 아마 매수를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이것 말고는 딱히 매매할 자리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생각했던 목표 금액을 얼추 달성한 상황이고 굳이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매매 복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WSOT라는 바이빗 세계 대회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단타를 하기 전에 수익률은 93%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3%로 10%가량 수익을 본 상태예요. 대회는 8월 27일부터 시작했고 현재 총 수익금은 1,400불 정도 됩니다. 첫 시작을 딱 10,000불로 시작한 대회 계정이에요. 대회를 시작한 지 대략 5일 정도 됐으니까 하루 평균 2,000불 정도 수익을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수치는 절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수치예요. 참여자가 수만 명이 넘는 대회예요. 이 대회에서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숏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애초에 분할로 받을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진입을 했고 저점을 갱신할 때 익절을 할 거다. 왜냐? 큰 타임프레임에서 보면 하락 웨지가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숏은 빨리 정리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밑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매매에 들어가요. 들어간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락 웨지가 완성될 것 같았고 하락 웨지의 마지막 파동은 세 번째 파동보다 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1대1 구간을 스탑로스로 잡고 들어가면 순익비가 굉장히 괜찮다 라는 근거를 짜면서 분할로 롱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단은 여기로 맞춰줬고 첫 번째 정리는 여기서 합니다. 왜냐? 저점 매물대와 15분봉 상에서 FVG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반 익절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좀 더 위에 올라와서 더 큰 FVG 이 고점에서 전량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2번의 매매를 진행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두 포지션 전부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인증해라 뭐 해라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매매하는 것만 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특수하게 본 계정에 있는 시드를 다 빼고 WSOT라는 거래소에서 주최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오랜만에 챌린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알트들도 한 번씩 건드리고 나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운영하는 시대가 내 기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알트들도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자리에서만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렇다면 영상 몇 번이고 돌려보셔서 꼭 이해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